안녕하세요. 레디스노우 SMW 선배와의 만남 대기업 편의 진행을 맡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 전공 부학생회장 임소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생회가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계신 IT공학과 선배님과의 만남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IT인들 그리고 IT공학 전공에 진학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선배님의 학부, 취준 시절 등등을 알아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공학과 14학번 그리고 동대학원 18학번 박정은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이버. 현재 일본의 라인 닥터라는 서비스에서 스케줄 파트의 API 서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 및 의사 스케줄 그리고 예약 관련 API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네이버 신입 공채로 네이버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공채 당시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iOS, 안드로이드 이 4개 부문을 중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하는 문항이 있었고 합격 후 교육에서도 이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저는 학부 생활 때도 그렇고 동아리를 하면서 백엔드 개발이 저랑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백엔드 개발로 교육을 받고 백엔드 직무로 부서가 배치되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라인 포춘이라는 서비스를 담당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일본의 점쟁이가 유저랑 1대1 채팅, 전화, 그리고 이메일 상담으로 전술 상담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이제 올 초에 영상통화로 점쟁이랑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때 오픈 이후에 유저들이 직접 리뷰를 남겨주고 이 기능을 개발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보고 굉장히 뿌듯해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는 혹시 몇 년 차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1년 차였고 1년 차 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도 서버 관련한 일을 하신 건가요? 네네, 똑같이 API 개발한 프로젝트예요. 저는 이전부터 IT가 메인인 회사에 지원하고 싶고 그래서 IT가 메인인 회사들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가 신입 개발자에게 성장하기에 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로 최종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급여에 대해서 좀 불만은 없고 그리고 그 자율 출퇴근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중간에 치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1시간 치과 갔다가 뒤에 1시간 더 근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로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있지? 서버 개발자가 그 로직 개발 외에도 DB나 인프라 구성 등 폭넓은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면서 물론 학부 프로젝트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HTML, CSS도 이제 프론트엔드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회사에 오면 HTML이나 CSS는 다른 마크업 개발자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론트엔드가 담당하진 않지만 이제 학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론트엔드는 정말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고 근데 뭐 코딩 테스트를 하면서 사실 로직 같은 거 개발하는 거는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공통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화면이 없이 어떤 그냥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내는 게 정말 좀 저한테는 깔끔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에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석사는 백엔드는 아니고 석사는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2020 네이버 공채였는데 그때 네이버가 신입 공채를 5년 만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백엔드로 이제 배치받게 된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회사 내에 OCC라고 그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머신러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공부도 사실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이버 꿈의 기업. 엘리트시네. 학점도 엄청 좋으시고. 학점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은 좀 머신러닝이 학부생들도 좀 접근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됐지만 제가 3학년, 4학년 때 이제 취준을 해야 될지 석사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제 석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였고 저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당장 이제 남은 학기는 뭐 한두 학기밖에 없고 근데 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머신러닝 분야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제가 한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조금 공부를 좀 깊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석사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건데 분명히 사람이니까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이제 2번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거를 잘 정리해 두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꼼꼼한 성격은 아닌데 이제 꼼꼼한 개발자 분들을 보면서 저런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많이 느껴서 사실 디테일이 차이를 만드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꼼꼼함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업무 시간 이외에도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업무 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바가 좀 낯설어서 자바를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스프링도 저는 부서 배치 받고 교육 받으면서 처음 접해서 스프링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파이썬이랑 C++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C++를 선택한 이유는 학부 시절에 가장 익숙한 언어였고 그리고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서 C++를 사용했고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석사 시절에 가장 많이 썼던 언어고 그리고 문자열 관련한 문제에서 파이썬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별로 이제 코딩 테스트 유형이 있는데 삼성전자 코딩 테스트는 C++이 좀 유리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문자열 문제도 좀 많이 나와서 파이썬이 좀 유리해서 C++, 파이썬 혼합해서 풀었습니다. 세 문제였는데요. 이제 요일마다 난이도가 달라서 어떤 요일은 이제 세 문제가 컷이라는 소문도 있고 어떤 요일은 2문제가 컷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취업 준비 오픈 카톡방이나 아니면 동기들끼리 말이 나온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따로 컷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제 기본부터 다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학부 때 다뤘던 이제 다이너믹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정렬 같은 것부터 개념을 잡고 자바에 이제 문제 풀이 때도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취준하면서 위상정렬이 가장 많이 봤던 단골 유형이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백준 사이트랑 프로그래머스에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이제 취약한 유형이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그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고 문제 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실제로 뒤에 보드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도 하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유도를 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총 네이버는 처음에 코딩 테스트를 치르면
면접관 2명, 그리고 지원자 1명으로 해서 1차 면접도 2대1, 2차 면접도 2대1로 보는데 1차 면접에서는 좀 공통적인 질문, 그 아까 말한 알고리즘 같은 질문을 받았고 2차 질문에서는 자소서 기반으로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인성 질문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꿀팁은 일단 그 네이버나 IT 개발 중심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뭐 A를 물었을 때 B를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질문에 대해서 면접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한테 충분히 이제 질문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트는 따로 없었고 그냥 취준하면서 그냥 아이패드에 정리해 놓는데 네이버 신입 공채 문항 중에 자기 깃허브 페이지가 있으면 그걸 첨부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를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이제 되게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멋쟁이 사자처럼 동아리 하면서 2년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그거 생각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많이 썼어요. 그때 어쨌든 웹 서비스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웹을 만드시고 그 앱 같은 것도 만드시는 게 대표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웹 서비스만 웹만 2개 했는데 웹은 뭐 딱히 뭐 앱스토어에 올리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면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반짝하고 이제 다시 로컬에서만 돌리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네. 그럼 해커톤 그런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셨어요? 공모전은 전 따로 안 나갔는데 멋쟁이 사자처럼이 이제 1년에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해커톤 형태로 1박 2일로 날을 잡아서 해요. 한 달 넘게 준비하긴 하는데 이제 1박 2일은 발표를 목표로 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 해커톤에는 참가한 적 있어요. 그거 요새는 뭐더라? 소프트? 주변에서 소프트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면접에서 떨어졌었거든요. 면접 말고 서류. 그래서 소프트도 동기들에게 추천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오픽 점수가 필요해서 오픽만 준비했고요. 점수는 AL입니다. 개발 중심의 회사에 지원할 때는 정보 처리 기사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자격증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석사 졸업학기에 취업 준비를 해서 준비 기간도 좀 짧은 편이고 이제 평소 성격도 좀 걱정이 없는 스타일인데 이제 취준 기간에는 이제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적 부담감이 좀 컸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지금 당장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리한 이 문제 하나하나, 뭐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 회로를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민망한데 저는 4.3 기준으로 4.01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회사 자체에서 절대 학점을 중요하지 않고 회사 동기들 중에서는 2점대 후반, 뭐 3점대 초반 이런 친구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철원 교수님 씨뿔뿔 저는 이제 김철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있었고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업이 기억에 나고요. 그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 뭔가 이때까지는 언어를 배우거나 그걸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거였으면 그 수업에서는 더 잘하는 방법,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두 코드 중에 이게 왜 더 좋은 코드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학과에서는 학생회랑 풋살 학회 했고 그 멋쟁이 사자처럼도 숙대 지부가 있었어서 이제 숙대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좀 추천하는 거는 우리 과 학회만 하지 말고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아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시야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동아리를 꼭 하면 좋겠고 여러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는 비전공자 코딩 교육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형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제 학생들이 루비 온 레일즈를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1년에 하나의 자기만의 웹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나 이제 대외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제 외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특히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제 개발이 내 적성에 맞는지도 알 수 있고 관련해서 지식이든 뭐 인맥이든 무조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자소서에 바탕이 되니까 꼭 많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해서 아쉬워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학부 시절에는 인턴을 지원하기에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도전해본 적은 없는데 지나고 나니 이제 회사에서 인턴이나 신입에게 엄청난 개발 실력을 뭐 요구하거나 역량이나 자질을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지레 겁먹고 도전을 안 했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제 IT 공학과 후배들이라면 충분히 자질이 있으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포함한 대기업을 준비하는 IT공학 전공 후배님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 중심의 회사를 지원할 때 이제 개발 능력에 대해 너무 높은 기준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공채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묻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탄한 이제 기본기나 성장 가능성을 더 보고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 위주로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이버에 종사하고 계신 박정은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IT공학 전공 학부생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